반갑습니다. 김하백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탄핵 문제를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살펴보면서 트럼프 탄핵 문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짧은 내용의 영상으로 국가 간의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는 빼놓고 설명드리는데요. 주요 사건의 스토리를 중심으로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부분부터 얘기해 볼 텐데요. 국내에서는 다른 이슈로 덮여서 많이 안 다뤄지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란 생각입니다. 먼저 이번 우크라이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차기 대선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인물들을 노선을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화당을 대표해서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워런과 조 바이든을 트럼프의 대항마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공화당의 트럼프 대 민주당의 워런과 바이든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건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2016년 초에 벌어진 민주당 측 조 바이든의 아들 문제에서 사건의 발단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미국의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던 조 바이든에게는 헌터 바이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미국 부통령 아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나 당시에 헌터 바이든이 재직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는 우크라이나 검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미국의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이 아들이 개입된 회사의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런스키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우크라이나 측에서 뒷조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대 측 대선 후보의 뒷조사를 다른 정부에 의뢰한 사건으로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의혹이 트럼프 측 내부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트럼프는 현재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탄핵 문제가 이슈화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이라는 결과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건이 계속 이슈화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수록 트럼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의 양의원 체제로 그렇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되니까, 그리고 미 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탄핵 소추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탄핵이 정말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미 현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탄핵은 실제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의 6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 내용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언론화시키면서 통화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먼저 치고 나가서 이번 문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이번 문제를 잘 수습해서 자기 대권에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워런이나 바이든이 치고 나가는 계기가 될지는 주목해서 지켜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건과 그로 인한 트럼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개략적으로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내용에 빠졌던 우크라이나 사건의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국방 외교 같은 내용들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하백이었습니다.